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장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하지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신문과 시장의 시각은 어떨지 좀 정리 도와드릴게요.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첫 번째로는요. 좀 핫한 이야기. 네. 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증이 많이 생겼을 그런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APR에 대해서 네. 정리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첫 대여급 공모주가 등판을 했는데 한 주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야만 했다라는 이런 뒷얘기도 살짝 듣긴 했었어요. 경쟁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일단 뭐 경쟁률은 1112.54대 1. 와, 1100. 네, 그러니까 1000대 1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한투자증권의 청약 경쟁률은 1154.22대 1. 하나증권은 94.578대 1. 어쨌든 그래도 두 양대 증권사에서 거의 1000대 1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다. 엄청난 거죠. 지금 요즘에 물론 IPO를 하려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한편으로는 또 파도 사태가 있어가지고 IPO가 이제 그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재심의를 받고 이렇게 지금 혼전 상태인데 APR만큼은 정말 지금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 네. APR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까지 또 흥행이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붙게 된 건지. 제가 APR하고는 네. 인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APR이 매출 100억 넘길 때 아. 2014년 제 기사를 찾아보시면 2014년에 여기 10년 전. 김병훈 대표가 이제 그 연세대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하다가 이제 그 화장품 무역하고 에이프릴 스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이 브랜드가 이제 계속해서 그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이제 널디라는 이제 그 패션 브랜드도 하고 있고 포토그레이라는 그 저기 인생 네컷 같은 그런 이제 그 셀프 스튜디오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김희선 뷰티 디바이스 AGR 이 AGR이 재작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AGR 하나만 가지고 168만 대 지난해 연말까지 168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홈뷰티 시장을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AGR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여기에 메디큐브라는 그 화장품이 같이 동반 성장해주면서 야 뷰티와 이제 그 디지털 마케팅 통합 회사가 돼서 이제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아직까지 PER이 좀 낮지만 아모레퍼시픽의 PER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거의 시가총액이 조 단위 이상, 특히 3조 단위 이상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제품 반응이 진짜 뜨거운 상황이고요. 매출 규모도 말씀 들어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와 진짜 성장을 많이 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매출 100억 했다고 갔던 회사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약 8천억. 그러니까 매출 8천억에 영업이익 1,5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실적 추정치입니다만 7,963억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야 진짜 10년 만에 거의 몇 배죠? 계산이 80배가? 좀 빨리 안 됩니다. 야, 그만큼 성장을 많이 한 네. 거고요. 근데 보면은 지금 25만 원이라는 주가 네. 지금 책정이 되잖아요. 적정 주가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요. 상장 후에 유통 물량이 많아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을까 걱정도 있거든요. 일단 뭐 이거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만약에 그냥 지금 공모가에서 상장을 한다. 이러면 이제 한 그 시총이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이제 퍼의 30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18배에서 19개 정도의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아모레퍼시픽 수준만큼 맞춘다고 한다면 그러면 3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쪽에서는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장 당일의 유통 물량 관련해서는 딱 첫날 딱 풀리는 상장 물량은 한 3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개월 내 보호 예수가 풀리는 물량이 한 23.2%. 그러니까 물량 면에서 조금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좀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다가 와 물량이 이렇게 좀 많이 시장에 나오니까 그다음에 좀 조정을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성장성이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니 8천억 하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1,500억이면 굉장히 뭐
각광받을만 하긴 하죠. 네. 네, 자 일단 실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대역급으로 꼽힌 APR 이야기를 첫 네. 번째로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핫한 테마, 저 PBR 관련한 소식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워낙 핫했고요. 모르시는 분이 없을 네. 정도로 지난주, 이번 주 그랬죠. 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뭘까요? 되게 중요하지 자, 않을까요? 여러 이제 분석가들이 이제 저 PBR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했어? ROE가 높아지거나 ROE가 개선되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라. 뭐 여기까지는 네. 뭐 이제 저희 방송에서 그쵸.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최근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그 영업이익의 추정치를 상향한 회사들. 그러니까 저 PBR인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높아진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앞으로 여기가 더 수익성이 좋아지겠네? ROE가 더 높아지겠네?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봤는데 그러면 일단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증권사 한 5개, 그러니까 5개 정도 증권사가 이 종목을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상향 전환, 그러니까 그 주가 목표 주가를 높여 잡거나 그 영업이익 추이를 높여 잡은 그런 보고서들이 나온 거. 이런 종목들을 따져보니까 S-오일, 그다음에 넷마블, 네. CJ E&M, 신세계, LX 인터내셔널 이렇게 꼽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CJ E&M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 연간만 놓고 보면 영화도 안 돼, 뭐 그리고 저희 광고도 잘 안 풀려, 네. 그래가지고 뭐 또 적자도 있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좀 CJ E&M에 대해서 그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거든요. 그런데 깜짝 흑자를 4분기에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그 턴어라운드의 여지가 더 많아 보이니까 최근에 증권사들이 갑자기 목표 주가를 다시 올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었던 거고요. 상향 가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류 코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데 더 지금 잘할 것 같은 업체들을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카카오뱅크, 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JW 중해제약 그리고 이런 업체들인데 네. 여기는 최근 2주 연속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했다. 그러니까 그 증권사들이 낸 보고서들을 보면 영업이익들이 이 회사들은 다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나 한국타이어나 뭐 중해제약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 추세적으로도 봤을 때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탄탄하게 지금 자리를 잡히고 있고 특히 이제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는 한국타이어 이런 쪽은 계속해서 목표 주가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향 전환 종목 그리고 상향 가속 구간에 네. 있는 종목 저희가 좀 종목 이름까지 정리해 드렸으니까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궁금하시다면 참고해 보시면 네.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섹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네. 7만 달러까지 오를 가능성까지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번이 4번째 반감기다. 반감기 네네네. 때마다 네. 큰 폭의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와, 가격 상승 배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일단 무엇보다도 현물 ETF,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했다. 이게 가장 컸고요. 그래서 현물 ETF라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일반인도 꼭 이제 그 거래소 그 업비트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쪽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뭐 원화를 뭐 해서 내가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제 증권 계좌에 있으면 그냥 비트코인 투자하듯이 ETF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도권에 편입됐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금하고 비슷하게 이제 또 하나의 안전자산, 투자 자산이 됐구나. 이게 이제 가장 컸던 네. 배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감기 하는데 이 반감기의 정확한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이 궁금하고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요. 네.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정해놨어요. 네.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것들을 정해놓으니까 그리고 나서 일정 시점이 되면 반감기, 그러니까 그 채굴을 발굴하는 그 양을 확 반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줄이는. 그래서 이 반감기가 이제 최근에 또 오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가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 공급량이 일정한데 근데 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량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반감기는 올해 4월 13일에서 14일 이 정도로 정리가 되니까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계속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좀 지배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네. 관련주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하면 무조건 우리 기술 투자. 네. 하나투자증권, 요새 하나증권 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합니다만 이 두 가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회사가 이제 지금 1등인 업비트, 그러니까 두나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두나무의 상당 부분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두 회사는 그러면 두나무가 잘 될 것 같으면 이 두 회사가 같이 뜰 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기술 투자에 돈이 많이 몰렸는데 이제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네. 주춤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주, 즉 언급이 된 종목들도 있는데 좀 꾸준히 부각될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비트코인 자체는 올해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라는 점도 정리 도와드렸으니까 여러분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핫한 소식만 꼽아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매경 이코노미의 박소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